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건설의 김 차장입니다. 오늘은 금속 창호 지붕 건축물 조립공사원 면허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부터가 엄청 길죠. 자, 이 이름이 길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면허가 통합되면서 기존에 있던 두 개의 면허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그 느낌을 다 내포하다 보니까 이름도 굉장히 길어졌어요. 사실 이 면허가 예전에는 금속창호 온실공사원 면허고 지붕 건축물 조립공사원 면허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2022년부터 하나의 면허로 통합된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이름이 섞인 금속창호 지붕 건축물 조립공사업으로 변동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나는 지금 금속 구조물 업무를 할 건데 그러면 그냥 이 면허만 따면 되는가? 또는 나는 지붕 건축물을 할 건데 그럼 이 면허만 따면 되는가 싶으시죠? 맞습니다. 면허는 이 면허만 따시면 돼요. 둘 중에 어떤 업무를 하시던 요 면허를 선택해서 취득을 하시되 다만 주력 분야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면허를 따되 내 주력 분야는 금속 창호 온실 공사업으로 하겠다. 또는 내 주력 분야는 지붕 건축물로 하겠다라는 선택 사항이 하나 더 생기시게 된 거죠. 자, 보시면 금속구조물 창호 온실공사업은 이미 저보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죠.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금속구조물 공사, 창호 공사, 가드레일, 온실 설치 이러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업무가 앞으로 하실 주 업무시라면 금속구조물 창호 온실공사업을 주력 분야로 선택하시면서 면허를 취득하셔야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다른 지붕판금 공사나 건축물 조립 공사를 나는 주로 할 거다. 그러면 주력 분야를 지붕판금 건축물 조립공사업으로 선택하셔서 면허를 취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그 필요한 그 등록 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1억 5천입니다. 이 1억 5천이란 자본금은 법인에서 설립을 하시던 개인 사업자로서 이 면허를 취득하시던 동일하게 1억 5천이시고요. 그리고 주력 분야로 금속을 선택하시던 지붕판금을 선택하시던 또는 두 개 다 선택하실 수도 있겠죠. 두 개 다 선택하시던 하나만 선택하시던 자본금은 1억 5천입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서 가장 큰 변화인 거죠. 예전엔 두 개 다 하려면 면허를 각각 내야 하니 자본금도 각각 1억 5천, 1억 5천이 필요했다면 현재는 두 개 다 하던 하나만 하던 그냥 1억 5천이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본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질 자본금과 납입 자본금이 모두 다 충족이 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납입 자본금이라는 건 법인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의미하는 거고요. 실질 자본금이라는 건 실제로 건설업을 위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 납입 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보면 되고 실질 자본금은 쉽게 말해서 회사 통장에 1억 5천이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1억 5천이라는 돈이 그러면 하루 이틀 있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신규로 설립된 회사라면 20일 이상이 있으셔야 되고 기존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던 법인이라면 31일 이상 있으셔야 하고 그리고 다른 건설업 면허를 이미 갖고 있다라고 하면 예금 외에도 다른 건설업 자산들이 실질 자본금으로 인정되실 수 있습니다. 다소 좀 복잡하죠.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우리 회사가 자본금 1억 5천이 제대로 있는지를 단순한 서류로서 제출을 하면 주무관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실질 자본금이 있는지를 충족해주는 보고서를 따로 발급해 가셔야 합니다. 그 보고서가 바로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 또는 기업 진단 보고서라고 불리우는데요. 회사의 현재 상태에 맞춰서 자본금이 유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보고서고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서 어떻게 유지가 돼야만 건설업 자산으로 인정해준다,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기준점도 다 다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보고서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 내부 사람이나 또는 기장해 주시는 회사 관계자에 의한 발급은 불가능하고요. 전문업체, 회사 관계성이 없는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서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하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회사별로 모든 경우의 수를 지금 말씀드리면 서로 너무
복잡해지실 것 같으니까요. 일단 저희 해솔CNR로 연락 주시면 제가 회사의 상황을 듣고 이 회사가 실질 자본금을 다 충족해서 보고서가 나오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하시다. 이런 걸 별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제조합입니다. 공제조합도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주력 분야를 하나만 하시던 두 개를 다 하시던 동일하게 금액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두 개를 선택한다고 해서 더블로 예치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 번만 예치하시면 되고요. 이 예치 금액은 약 5천만 원 정도인데요. 이 예치 금액은 우리가 언제 예치하냐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치 시기에 맞춰서 정확한 금액이 확인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이 공제조합 예치금은 그럼 면허 나오면 빼도 됩니까? 안 됩니다. 일단은 공제조합에 한번 들어간 돈은 2년 동안 아예 출금이 불가능하시고요. 2년이 지나면 약 60%가량 융자가 가능하십니다. 우리 보험 대출 받듯이 그냥 내 돈을 잠깐 출금하는 게 아닌 이자 내면서 융자로만 가능하시고 일반 출금을 하기 위해선 더 이상 이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면허를 반납한다면 더 이상 이 돈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때서야 일반적 출금이 가능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아니 근데 이 돈을 왜 넣는 거예요?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죠. 자, 건설업이 다소 위험한 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다 보니까 각종 보증을 받으셔야 될 일이 많습니다. 하자 보증이라던가 계약 보증 등등의 보증들을 받아야 되고 이 공제조합이 그렇게 보증을 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조로 5천만 원 돈을 넣어야 우리가 앞으로 이 회사가 면허 나오면 보증을 해줄 거야 라는 확인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관청에서는 이렇게 보증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인서가 있어야만 또 면허를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참고로 지금 2022년 2월 기준에 공제조합의 예치금은 5,070만 1,518원이고요. 요거는 변동사항이 있으니까 반드시 예치 시기에 따라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세 번째 등록 기준으로 기술 능력이 있습니다. 기술 능력은 말 그대로 우리 회사가 어떠한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가입니다. 금속구조물 창호온실공사업을 주력 분야로 하시려면 여기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가진 분 2분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해당된다라는 의미가요. 각 면허별로 요런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해솔로 연락 주시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격증이 뭔지 확인해 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가능 여부 아니면 앞으로 뭘 따면 좋으실지 이렇게 상담도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지붕판금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해당되는 자격증 있는 분 2분 이상이 필요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주력 분야를 금속구조물과 지붕판금을 2개 다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기술자는 2명이면 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기술자는 3명 또는 4명이 필요하신데요. 자, 그러면 3명 또는 4명이면 다들 3명으로 하고 싶으시겠죠. 그러면 3명으로 되려면 요건이 있습니다. 한 명은 금속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소유하셔야 되고요. 한 명은 지붕판금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소유하셔야 되고 마지막 한 명이 갖고 있는 자격증이 금속과 지붕판금에 모두 이중으로 해당되는 자격증을 소유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는 이런 수첩이 있으시죠. 이런 수첩은 기계나 토목, 건축 수첩이 있으시다면 요거는 금속에도 해당되고 지붕판금에도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첩을 갖고 계신 분 한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양쪽에 쓸 수 있는 자격증이다라는 의미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양쪽에 쓸 수 있는 자격증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금속에 해당되는 자격증 2명, 지붕에 해당되는 자격증 2명에서 총 4분이 필요하신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뭐 직원을 새로 뽑으실 때는 양쪽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소유하신 분을 뽑으시는 게 좋으시겠죠. 그리고 기술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 회사에 상시 근로하셔야 합니다. 어디서 빌려오시거나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되어 있거나 뭐 다른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우리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무실이 있는데요. 이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건축법상 용도입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우리가 건축물 대장을 발급하면은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사무용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문제 없으시고요. 근데 만약에 용도가
이것 외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 외에 다른 용도로 되어 있다면 이거는 관청을 통해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근래 들어서 뭐 지식산업센터나 뭐 창고, 공장, 제조시설 이런 게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관청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이게 모든 전국의 관청이 동일한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법에 나와 있는 게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청마다 판단 기준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관청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되고요. 다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되어 있다면 이거는 어느 관청이나 가능하실 겁니다. 이 외의 거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사무용 기구라던가 뭐 책상, 컴퓨터, 전화기 이런 거겠죠. 이런 것만 잘 구비되어 있으시고 용도가 괜찮으시고 다른 회사와 같이 쓰는 용도가 아니시라면 문제 없으실 겁니다. 네, 이상 제가 4가지 등록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설명은 드렸으나 그래서 면허 내려면 뭘 준비해서 뭘 내야 되는지 약간 막막하신 부분은 있으실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저희 해솔 C&I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를 처음에 만드는 것부터 해서 면허가 나오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게 있거나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건설의 김 차장이었습니다.